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국과의 원정 경기에서 최소한 승점 1점을 얻어야만 자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 예선 진출이 가능한 중국 대표팀이 한국에 입국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대인 마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중국 수비수 왕쯔샹이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자신이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축구에 큰 상처가 됐던 불화설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으로 인해 중국 현지 팬들은 지난해에 홈에서 당했던 한국전 0대3 패배 당시 손흥민 선수를 경기 전에 도발했다가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승부욕을 불타게 만들면서 호되게 당했던 때를 떠올리며 양쯔샹이 괜한 말을 했다고 걱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비수가 어떤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크로아티아 출신의 명장 이반코비치 감독이 맡은 중국이 한국과의 경기를 어떤 전술로 실제 준비하고 있는지 중국 언론과 중국 팬들의 반응까지 총정리하고 한중전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의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신 협력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 휴대폰 쓰실 때 여기 모르면 최대 50만원 손해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슈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 지원금이 생겼는데요. 이것 포함 여러 지원금을 최대로 드리는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2, 3만원대 요금제만 가입해도 혜택 100% 제공하고요. 카톡이나 전화 상담으로 당일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 것도 많이들 아시죠? 법에서 정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니 꼭 설치 당일 챙겨받으세요. 아정당은 국내 최대 규모 대리점으로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본사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6월 11일 화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마지막 경기가 열립니다. 이 경기는 TV조선에서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는 쿠팡 플레이로 보실 수 있는데요. 한국이 최근에 논란과 아쉬움을 딛고 싱가포르 원정 7대 0의 대승을 거두면서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중국 팬들이 한국 원정에서 대량 실점을 하고 또 태국이 싱가포르와의 경기를 이기면서 3차 예선도 못 나가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죠. 더불어 이 중국 대표팀 선수들이 광역 도발, 한국전을 앞두고 자신감을 표하고 출사표를 던지는 멘트들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한국 선수들을 도발하고 자극하고 승부욕, 동기부여를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소후닷컴에서 소개된 기사인데요. 중국 축구 매체인 슈퍼볼과의 인터뷰에서 양쯔샹 선수가 한국 선수들 사이에 팀워크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가 아무리 큰 이름을 갖고 있는 빅네임 플레이어라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양쯔샹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양쯔샹이 이제 한국전을 준비하면서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한국에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거물급 선수들이 있지만 이들에게 쉽게 경기를 내주지 않겠다. 수비를 굳건히 지키겠다라는 의지와 용기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가진 인터뷰였는데요. 한국에 온 소감에 대해서 양쯔샹은 한국의 날씨가 매우 쾌적하고 또 새로운 환경, 신선하게 다가왔다라면서 경기를 준비하는 이 환경이 너무 좋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연달아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니까 태국전에 이어서 모두들 몸이 많이 지친 상태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실시한 첫 훈련은 주로 회복 훈련이었다고 하는데요.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이 부분은 역시 긴장되어 있긴 하지만 편안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양쯔샹이 멘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대표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물론 한국 대표팀에는 아시아 최고급 선수인 손흥민 선수 등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지만 팀워크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 대표팀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한 것인데요. 결국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당시 아시안컵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국은 조직력이 좋지 않잖아. 스타 선수들이 있어도 우리의 조직력, 우리의 정신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상대가 쉽게 공을 다루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양쯔상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감과 용기를 보여준 것이 대표팀, 중국 대표팀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라고 기자는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최선을 다해서 상대의 공격을 막겠다라는 이런 말을 통해 강한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국 선수들의 정신력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좋은 말을 했지만 이 강력한 발언에 대해서 중국의 일부 팬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팬들은 질문도 있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토론이 발생됐다. 팬들은 양쯔샹의 발언이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면서 중국 대표팀의 전체적인 전력이 과연 한국 대표팀과 맞붙을 수 있는 상태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즉 실력도 안 되면서 이거 거의 근자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양쯔샹 선수가 또 흥미로운 부분이 1994년생 이제 29세가 되고 있는 베테랑 선수죠. 이제 만 30세를 앞두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직 중국 대표 선수로서 한 경기도 치러본 적이 없는 이번 한국전 출전이 A매치 데뷔전인 상황입니다. 이 선수가 출전하게 된 것도 꽤 많은 중국의 주력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82cm의 키에 오른쪽 풀백이 주 포지션이긴 한데 왼쪽 풀백과 센터백도 모두 소화하고 있는 선수로서 현재 중국 슈퍼리그에서는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상하이 선화가 2023년 FA컵 우승팀으로 2024 시즌을 시작하면서 중국 슈퍼컵에서 우승을 했고 현재 중국 슈퍼리그 무패로 또 5실점밖에 기록하지 않으면서 선두 질주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맹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이 상하이 선화 선수들이 한국과의 경기에 대거 출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부상 선수가 많은 가운데 이제 양쯔샹 선수가 상하이 선화에서는 레프트백으로 뛰고 있긴 하지만 본인의 주 포지션은 라이트백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 경기는 상하이 선화에서 함께 수비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베테랑 센터백인 장성롱과 함께 또 수비라인을 5백으로 구성을 할 것이다. 장성롱이나 주천지에나 또 이런 양쯔샹 같은 선수들이 모두 상하이 선화에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양쯔샹이 대표팀 데뷔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적응의 문제라든지 호흡의 문제가 오히려 없이 역대 가장 좋은 수비 조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중국의 소우닷컴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시즌에 상하이 선화가 중국 슈퍼리그 14경기에서 5골밖에 내주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또 장광타이까지도 이번 경기에 뛸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5백 수비라인 중에 4명이 상하이 선화 선수라는 것이죠. 왼쪽 풀백 선수도 부상을 당하긴 했는데 리레이 선수, 그라스호퍼에서 정상비 선수와 함께 또 한수밥을 먹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에서 아직 회복하지 않았다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급히 본인이 빠르게 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재소집이 됐다고 해요. 이 선수가 한국에 와서 정말 정밀한 수비, 최대한 실점하지 않고 최소한 무승부를 노리는 전략 속에 수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중국 대표팀에 대한 시선인데 이 양쯔샹의 과감한 발언, 팀워크가 안 좋으니까 결함이 있으니까 손흥민, 이강인이 있어도 둘은 호흡을 못 맞출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분명히 손흥민 선수는 물론이고 이강인 선수에게도 도발성, 정말 자극하는 발언이죠. 이 부분들을 또 한 번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또 불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선수가 더더욱 서로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서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게 야기하는 행동이 아니냐, 그런 발언이 아니냐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대표팀 수비라인의 에이스로 꼽히고 있는 장성롱 선수도 이제 중국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승점 1점이 아닌 3점을 위해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한국을 자극했어요. 비기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중국 내의 반응이 있는데 우리는 비기려고 온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 왔다라고 하면서 한국과의 경기에서 아시아의 황제인, 아시아의 축구 황제인 손흥민 선수를 무너뜨리고 태극전사, 태극호랑이 군단을 이기는 대담한 정신을 이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한국을 상대로 승점만 얻는 게 다행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과잉 달성할 수 있다. 물론 홈에서 0대3으로 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거라는 시선들이 있지만 우리 역시 수비 라인에 정말 상하이 선화 선수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또 공격수 귀하 선수인 페르난도가 뛸 수 있고 우레이도 부상에서 돌아와서 뛸 수 있다. 손흥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성롱 선수까지도 양쯔샹 선수에 이어서 한국 대표팀, 특히 한국 선수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 대표팀은 홈에서 치렀던 한국전 0대3 패배 당시에 장광타이라는 핵심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는 장성롱, 장광타이, 주천지의 3백 라인이 가동이 되고 또 오른쪽에 양쯔샹, 왼쪽에 리레이까지 젊고 쌩쌩하고 경험을 갖춘 중국 역대 최고 수비 라인이 구축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수비를 하고 또 귀하 선수인 페르난도의 스피드, 그리고 부상에서 회복해서 태국전에 뛰진 못했지만 이번 경기에 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레이 선수의 결정력을 통해서 역습해서 이길 수 있다. 무실점으로 지키고 한 골이라도 넣어서 한국 원정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가겠다. 무엇보다 중국 선수들은 심리적인 면에서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중국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역사도 이야기하게 됐는데 중국 대표팀이 역대 한국 원정을 15번을 치렀는데 7무 8패다. 비긴 경기가 절반 정도 된다. 이긴 적은 없지만 사실 그렇게 큰 열세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긴장하지 않고 승점 한 점만 노린다면 충분히 희망적이다. 그리고 그 승점 1점만 있으면 태국이 싱가포르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승점 9점으로 중국이 3차 예선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회로, 행복회를 돌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안방에서 치렀던 이 한중전 당시 0대3 패배에 참여했던 다이웨이 준 선수가 최근 자신의 소속팀에서의 부진으로 인해 이번 대표팀에 소집되지 못했는데 자신의 경험을 현 대표팀 선수들에게 또 전해주고 조언하는 또 인터뷰 내용도 중국 소우닷컴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자신이 상대해왔던 한국 선수들은 강했다. 범접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빠르고 정확했던 선수들이었고 에너지도 대단했다라면서 한국 대표팀이 정말 강하다라고 고백했는데요. 특히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은 리오넬 메시를 닮은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또한 이런 오픈 플레이뿐 아니라 페널티킥,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국에는 또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데드볼 상태에서도 한국이 신체 조건도 뛰어나고 강력한 슈팅력과 결정력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 면에서 수비를 잘 대응해야 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런 세트피스뿐 아니라 팀 전체의 수준도 높고 압박도 좋고 몸싸움도 강하기 때문에 중국이 정말 어려운 경기를 할 거라고 우려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상하이 선화가 지금 중국 슈퍼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 상대를 지배하는 축구가 아니라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원반을 든 개라고 하면서 수비 라인을 뒤로 이제 원반을 든 개처럼 지키고 있다가 원반이 날아가면 싹 달려드는 그런 역습 축구를 해서 상하이 선화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상하이 선화 선수들, 특히 팀 내 모든 골을 넣고 있는 우레이가 있는 상태니까 이 선수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상하이 선화와 같은 결과를 한국전에 중국 대표팀으로서 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남긴 것이죠. 결국에 이번 경기 중국은 5백에다가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1명도 센터백 출신으로 배치를 하면서 실질적인 6명의 수비, 7명의 수비가 밑에 내려가 있고 3명으로 역습하는 형태로 경기를 준비할 거라고 했는데요. 태국과의 경기에 조금은 도전적인 축구를 하고 그로 인해 수비적인 허점을 드러냈고,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반코비치 감독에 대한 우려가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반코비치가 이번 경기만큼은 실리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소후닷컴은 중국 선수들의 이런 자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 중국 축구의 전투력으로 보자면 비긴다거나 이기는 승점을 얻을 가능성이 1%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을 상대로 피의 길,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제 무승부를 거두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우레이 선수도 이제 부상에서 막 회복했고, 장위닝, 왕제노 같은 주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 정말 우레이가 이번 경기도 못 뛰게 된다면 사실상 한국전에서 승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아예 10백으로 다 수비해서 0대0으로 비기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 축구협회는 한국과 중국의 경기가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보다 먼저 열리는 상황에 대해서 아시아 축구연맹 측에 시간 조정을 요청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 경기 결과에 이어서 태국과 싱가포르가 만약에 중국이 패한 것을 보고 또 득실차까지 본 상태에서 경기를 한다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다른 조 같은 경우도 이제 카타르, 인도, 쿠웨이트, 아프가니스탄 이 조의 경기에서 인도와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가 승점이 같은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원래는 경기 개최 시간이 달랐지만 같은 시간에 경기를 열리게 하도록 조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의 경기가 저녁 8시에 킥오프하고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는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킥오프하니까 1시간 반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국 축구협회도 동시에 개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게 AFC로 인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아 축구연맹이 중국을 이제 무시한다거나 중국에 대해서만 좀 억울하게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중국의 축구계 전문가이자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동의 정보에 따르면 중국 축구협회가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번 A매치가 열리기 전에 일찌감치 요청을 했다라면 조정을 해줬을 텐데 너무 늦었다. 늦게 조정했기 때문에 반려된 것이다. 태국과의 홈경기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다. 그 경기를 못 이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6월 A매치의 시간이 확정되기 전 6월 A매치가 실제 시작하기 전에 요청했다라면 이거를 수락해줬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건 중국 축구협회의 문제이자 행정적인 실패다. 충분한 예측과 준비가 부족했던 것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국 축구의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김도훈 감독은 이번 경기 싱가포르전의 플레이 모델과 경기 방향성을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많은 선수들을 새로 발탁하기도 했고 또 많은 변화를 줬던 김도훈 감독이 이번 경기에는 A매치 데뷔전을 치르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줄 거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런 실험을 하다가 또 결과라든지 내용을 그르친다면 홈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더더욱 김도훈 감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김도훈 감독이 임시 감독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경기에서 본인의 지도력을 입증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에는 태국 과의 홈 경기를 또 비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태국 원정 3대0 승리라든지 싱가포르 원정 7대0 승리에도 불구하고 홈팬들 앞에서 정말 시원시원한 경기와 많은 골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선수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아쉬운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주력 선수들이 상당수 그대로 출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새로 선발된 골키퍼를 주전으로 선발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가 그대로 뛸 것 같고요. 수비 라인도 베테랑인 김진수, 권경원, 조유민, 여기에 이제 지난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에서
아쉬웠던 황재원 선수보다는 수비적으로 안정적이고 공격 가담도 좋았던 박승욱 선수에게 선발 출전 기회가 돌아가고 데뷔전을 치르게 될 최준 선수를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후반전에 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최준 선수를 선발로 냈다가 만약에 중국의 공격수들의 역습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실점이라도 하게 된다면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도 정말 타격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라인은 그대로 나서고 미드필드 라인에도 정우영 선수가 이제 경기 전 훈련에 조금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나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크지 않다면 그대로 정우영 선수가 뛸 것 같고 만약 뛰기 어렵다면 박용호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드필드 라인에 홍현석 선수가 싱가포르와의 경기 뛰지 못했는데 황인범 선수가 워낙 이제 빌드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자리를 또 실험적으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그래서 몸 상태에 문제가 없는 한 황인범, 정우영의 투볼란치가 유지되고 공격 라인은 일단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만약 주민규 선수 대신 이제 상대의 5백을 흔드는 과정에 속도감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따른다면은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놓고 황희찬 선수를 왼쪽에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5백 형태, 게다가 3백 형태라면 9번 공격수를 두고 상대의 센터백들을 좀 묶어두고 정지시키고 고정시키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가 이번에도 힘으로써 버텨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뛰게 되고 후반전에 오세훈 선수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는 이번 경기도 후반전에 조커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선을 지원할 수 있는 이재성 선수 역시 부주장으로서 중국과의 또 거친 플레이의 안정성, 이 노련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선발로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분명히 싱가포르 원정에서 배준호 선수가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지만 선발로 나오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부상 이슈가 없다면 싱가포르전과 비교했을 때 박승욱 선수만이 선발로 새롭게 뛰고 나머지는 그대로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만약 조금 일찍 골이 터지면서 여유가 생긴다면 홍현석 선수나 이명재 선수, 최준, 하창래, 박용우 등 싱가포르와의 경기에 뛰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좀 기회가 많이 돌아오는 형태로 교체가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다. 많은 골이 터지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전히 이제 황희찬 선수라든지 오세훈 선수, 엄원상 선수 등 공격적인 자원들이 후반에 투입되면서 더 많은 골을 노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귀화한 나이든 외국인 선수들을 제외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역시 중국 슈퍼리그 역대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엘케송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왼쪽에 우레이, 오른쪽에 페르난도를 두고 이 세 명으로 역습한다. 결정력이 좋은 엘케송, 스피드가 빠른 페르난도, 그리고 측면과 전방을 오가는 과정 속에 역습 공격력이 좋은 우레이, 이 선수들이 각자 다른 역할로 최전방에 있고 나머지 이제 7명의 선수는 수비를 다 하는 거예요. 황정희 선수와 왕샹위안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드인데 이 중에 왕샹위안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도 가능한 선수고요. 리레이도 수비적인 풀백, 양쯔샹도 수비적인 풀백, 장광타이, 장성롱, 주천지혜가 3명의 센터백으로 지를 지키고 왕달레이가 골문을 지키는 형태를 중국 언론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실리적인 전술, 분명히 이반코비치 감독의 이 노련한 전술 운영 능력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안방이고 우리 선수들의 의지도 강한 데다가 중국 수비수들의 이런 도발성 발언들은 분명히 우리 대표 선수들에게도 큰 자극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한국 대표팀이 이번 중국전에 중국 선수들의 이런 무례할 수 있는 발언을 좀 이겨내면서 물론 자신감은 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팀워크의 결함 문제, 불화설을 끄집어낸 것은 존중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참교육해주면서 월드컵 예선 조기 탈락을 안길 수 있을 것인지 6월 11일 밤 8시에 킥오프하는 한국과 중국의 경기 그리고 월드컵 아시아 예선 3차 예선 진출팀 최종 확정 여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기 바랍니다.